제가 선택한 중간 발표 서비스는 현재 국내 배달앱 1위를 지키고 있는 배달앱 민족입니다. 먼저 배달앱 민족에 대해 소개한 후 시장 분석과 현황 및 당면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달앱 민족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사용자 위치 주변의 배달집 정보를 쉽게 찾아주는 어플입니다. 이 앱은 스마트폰 GPS 현재 위치, 자동 인식을 사용해 손쉽게 근처 배달집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배달의 민족은 사용자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배달 음식점들의 메뉴, 가격 정보를 볼 수 있고 주문부터 결제까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 앱을 여시면 가장 먼저 메인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는 치킨, 중국집, 한식같이 세분화된 배달 음식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배달 업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은 업소 상세 화면을 통해 메뉴 상세 정보와 메뉴 이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달의 민족의 특성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기존 시장의 틀을 깨는 돌파구였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포함한 다른 배달업계들의 서비스 모델은 기존 종이 전단지에서 메뉴를 선택해 음식점에 전화하던 것을 스마트폰 어플로 대체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종이 전단지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솔루션이었습니다. 기존 주문 방식을 이용해 배달 음식을 시키려면 집안 어딘가에 숨어있는 배달 음식 책자를 찾거나 집안에 널려있는 전단지를 찾아서 전화를 해서 주문해야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배달점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배달점에 대한 후기나 다른 소비자들의 평가 없이 소비자들은 정보 불균형 상태에서 주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달앱은 이런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주는 혁신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또 다른 특성은 분명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배달의 민족 목표 고객은 홍대 사는 자취생들이나 학생들, 주로 20, 30대였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20, 30대가 좋아하는 홍대 문화, B급 패러디, 키치한 문화를 포함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달의 민족은 뛰어난 광고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달업계에서 배달의 민족은 사실 최초가 아닙니다. 사실 업계에서 최초 서비스를 내놓은 것은 배달통이었습니다. 또한 배달앱 시장엔 절대 강자가 없어서 그 후로도 많은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은 류승용을 광고 모델로 선정하면서 기업 인지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배달의 민족의 장점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장점을 꼽자면 음식들의 원산지를 표시해준다는 점입니다. 경쟁 앱인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과 다르게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또 다른 장점은 결제 수수료가 0%인 점입니다. 다른 경제 앱들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배달의 민족이 선호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배달의 민족이 현재 배달앱 중 리뷰수가 가장 많아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배달의 민족은 다른 사용자들이 해당 음식점에서 얼마나 주문했고 얼마나 즐겨찾기에 추가했는지 등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달의 민족의 단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경쟁사인 요기요에 비해 할인폭이 비교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또한 배달의 민족은 요기요에 비해 할인하는 항목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달의 민족의 현재 마케팅 전략에 대해 보겠습니다. 앞서 특성에서도 말했듯이 배달의 민족은 뛰어난 광고 전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해 효과적인 광고를 선보여 왔습니다. 먼저 배달의 민족의 TV 광고를 보겠습니다. 이 광고를 보시면 배달의 민족은 적은 광고 비용으로 시청자의 입맛을 돋구면서 센스 있게 소비자들에게 기업을 각인시킬 수 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5개 광고 효과도 톡톡히 보았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주요 타겟인 20, 30대에게 TV 매체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주 타겟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무엇인지 고민한 후 5개 광고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버스 정류장 광고판이나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판에 타겟층의 눈길을 끄는 키치하고 재미있는 광고를 내놓았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잡지도 사용해 성공적인 광고 효과를 보았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여러 분야의 잡지의 잡지 특성을 고려한 광고를 선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잡지에는 잘 먹고 한 디자인이 때깔도 좋다처럼 디자인 관련 패러디 유머를 넣었고, 음식 관련 잡지에는 고기 맛이 고기서 고기지 같은 재미있는 언어 유효를 선보였습니다. 이제 시장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환경에 대해 얘기한 후 경쟁사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분석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론 배달앱 3사인 배달통, 배달민족, 요기요의 다운로드 수는 4천만 건을 돌파하며 연간 시장 규모는 1조 원대에 도달하였습니다. 배달앱 월간 이용자 수는 배달의 민족이 249만 명, 요기요가 131만 명, 배달통이 57만 8,500명으로 뒤이었습니다. 배달앱의 주요 수수료는 주문 수수료, 전용 단말기 사용료, 광고료, 마지막으로 외부 결제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런 수입원들을 통해 배달의 민족은 2016년엔 재작년에 비해 71.5% 증가한 848억의 매출과 처음으로 24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미 기업 이미지를 알리는 데 성공한 배달의 민족은 광고비를 절감한 후 배달의 민족은 처음으로 흑자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사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배달의 2인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을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요기요보다 더 먼저 2010년에 시장에 진입했고 현재 50% 정도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2위인 요기요는 현재 30%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배달앱 3위인 배달통과 합병을 하며 배달의 민족을 바짝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안정적인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무조건 할인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비스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에게 믿을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기요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기요는 할인 혜택과 포인트 혜택을 많이 주며 가격적인 면에서 소비자들에게 호감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국내 배달앱들의 실사용 순위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74위, 요기요는 121위, 배달통 273위, 버거킹 325위, 도미노피자 531위, 맥도날드 552위, 피자헛 1321위, 국민 맛집 식진이 1858위로 뒤이었습니다. 배달앱 다운수를 보면 배달의 민족 다운로드 수는 약 300만 명, 요기요는 약 180만 명, 배달통은 71만 명, 그리고 버거킹이 56만 명으로 뒤이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설치자 중 사용자가 58.4%이고 주 소비자는 20대였습니다. 사용 패턴을 보면 배달의 민족은 앱을 한 번이라도 꼭 자주 오래 시간 동안 그리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평균 배달앱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배달통은 설치자 중 사용자가 43.5%이고 배달의 민족과 같이 주 소비자는 20대였습니다. 사용 패턴을 보면 배달통은 앱을 한 번이라도 꼭 자주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평균 배달앱들과 비슷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기요는 설치자 중 사용자가 53.1%이고 다른 배달앱들과 같이 주 소비자는 20대였습니다. 사용 패턴을 보면 배달의 민족은 앱을 한 번이라도 꼭 자주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매일매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배달통과 같이 평균 배달앱들과 비슷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 분석을 보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전체 배달앱 설치자 중 사용자는 63.7%이고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약 20% 정도 배달앱을 더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령별 분포들을 보면 10대가 8.8%, 20대가 35.6%, 30대가 34.1%, 40대가 16.4%, 마지막으로 50대가 50.1%였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면 소비자들이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식사 때 밥 대신 다른 것을 먹고 싶거나 식사 준비하기가 귀찮을 때였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면 배달앱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검색, 주문, 결제까지 모두 한 번에 가능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달음식 이용 시간대 차트를 보시면 소비자들은 주로 저녁 식사 때나 야식 때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고 합니다. 전에도 설명했듯이 요기요는 업계 3위인 배달통과 합병 후
배달의 민족을 바짝 쫓아오며 배달의 민족을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배달앱 시장에서 배달의 민족은 배달앱 1위로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옆 사람들과 대화 후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